코딩하는 추추예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좋아요랑 구독 먼저 눌러주세요. 오늘은 로그인 폼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로그인 창은 포털 사이트에서도 로그인을 하고 회원가입을 할 때도 입력하는 폼을 사용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잖아요. 그걸 한번 해볼 건데요. HTML 태그 입력해 주실게요. 우리가 로그인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을 입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하죠. 인풋이라는 거를 활용해요. 인풋. 인풋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안으로 집어넣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인풋 태그에는 이제 타입이라는 요소를 사용해서 이 인풋 태그는 어떤 형식으로 표시를 할 것인지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타입.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건 텍스트예요. 텍스트. 그리고 인풋에는 타입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요소이고 이 타입이랑 같이 무조건 또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 요소가 name, 이름. 이 인풋 태그에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값을 전송받는 페이지에서 이 이름으로 인해서 이 안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id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저장. 여기 뭔가 박스가 하나 생겼죠. 이 박스가 이제 텍스트 박스예요. 입력해줄 수 있는 텍스트 박스가 생겼어요. 패스워드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패스워드. 비밀번호 입력창. 자, 이렇게 아이디를 입력하는 창이랑 패스워드 입력하는 창이랑 이렇게 텍스트 박스 두 개를 만들어 줬어요. 여기 패스워드 부분 아래로 한 줄 내려 볼게요. 태그 다 기억나시죠? BR 내려놓으시면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로그인할 때 생각해 보면은 패스워드 부분에는 데이터가 보이지 않게 가려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게 다 보여. 그럼 해킹 당할 위험이 되게 높겠죠? 해킹을 당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요거를 가려줄 수 있는 속성 값을 알려드릴게요. 패스워드에 있는 인풋 타입은 텍스트가 아니라 패스워드예요. 패스워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아이디는 그대로 입력이 되고 패스워드는 이렇게 땡땡땡으로 가려져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노출될 위험도 작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아이디를 입력해주고 패스워드 입력을 해줬으면 전송하는 로그인 버튼이 있어야 되겠죠. 버튼을 입력을 해줄 건데요. 버튼도 마찬가지로 input, type. 여기선 버튼 아니에요. 버튼이라는 속성을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버튼이라는 속성은 버튼을 눌렀을 때 내가 어떤 다른 이벤트 값을 줄 때 버튼이라는 속성을 사용을 하고 여기에서는 input type, 태그에 입력된 데이터들을 전송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서브밋이라는 값을 사용을 속성 값을 사용을 해서 하고 name 로그인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 네임도 패스워드로 바꿔줄게요. 패스워드로 바꿔주시고 저장. 짠. 이 서브밋 버튼을 만들었더니 제출이라고 떴어요. 제출. 이 값을 전송받는 페이지에다가 이 데이터를 제출한다는 의미로 서브밋이라는 버튼에 기본값으로 제출이라는 이 이름이 출력이 된 거예요. 로그인 버튼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 글씨를 바꿀 수가 있는데 그 글씨 바꾸는 속성이 value. 로그인이라고 써볼게요. 로그인 버튼이니까 저장해서 로그인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제 데이터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 누르면 데이터들이 어디론가 전송이 될 수 있게끔 데이터 입력 창이 완성이 된 거예요.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 value라고 써 있는 게 이제 입력한 대로 보여지는 데이터잖아요. 이 input type 텍스트에서도 value 값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value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내가 직접 데이터를 쓰지 않았는데도 데이터가 자동으로 입력이 될 수 있게끔 지정을 해놓을 수. 예를 들면 어떤 사이트 들어가면 아이디 비밀번호 저장하기라는 란이 있잖아요. 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랑 비밀번호 값을 다시 불러와가지고 내가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value id라고 써놓으면 내가 새로 고침할 때마다 이 데이터를 내가 아무리 바꿔도 새로 고침하면 다시 돌아와요. 그냥 자동으로 이런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value. 만약에 내가 글씨를 썼는데 id라는 글씨가 써있지만 내가 클릭해서 데이터를 쓰면 이 id라는 글씨가 없어지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placeholder라는 속성을 사용해요. 뭔가 흐릿하게 써있죠. 얘는 선택이 안 됩니다. 얘는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은 지워져요. 근데 지우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하세요 라고 알려주고 싶을 때 이 속성을 많이 사용을 해요. 이 input 태그는 입력하는 데이터의 길이도 한정 지어줄 수 있어요. 가령 아이디를 입력하는데 10글자 이상을 아이디로 지정할 수 없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max length 태그를 사용해서 10글자 이상 데이터를 입력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max 최대 length 길이 데이터의 최대 길이를 10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이에요. 저장하고 테스트 해보면 10글자밖에 입력이 안 되죠. 딱 10글자죠. 1, 2, 3. 더 이상 입력이 안 되죠. 딱 10글자까지만 입력을 할 수 있게 데이터 길이를 지정을 해준 거고, 이 인풋 텍스트 상자의 길이를 사이즈를 조정을 하고 싶을 때는 사이즈라는 속성을 사용을 해요. 사이즈는 30 이렇게. 그럼 길이가 좀 늘어났죠. 길이가 늘어나는 거. 아까 잠깐 언급을 했던 버튼이라는 것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어떻게 보이는지. 타입을 그냥 버튼으로만 바꿔주실 거예요. 버튼으로 해서 저장. 밸류 값을 지워볼게요. 비교를 위해서. 자, 저장. 서브밋은 기본적으로 제출이라는 이름이 지정이 되어서 저장이 돼요. 아까 이 출력이 돼요. 근데 버튼은 아무것도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버튼은 진짜 빈 기능이 없는 버튼. 얘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홈페이지 만들 때는 이 정도 속성들만 기억을 해도 완벽한 홈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로그인 창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제 조금 데이터 입력하는 이 창에 쓰이는 소스들이 조금씩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 추천을 드릴 테니까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활용하는 것까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